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에어드랍 해주는 스파크, 일명 FLR 토큰과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에어드랍 해주는 DFLR에 대해서 에어드랍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20년 12월 12일 날 XRPL 기준으로 스냅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스파크 토큰 FLR을 에어드랍 해줍니다. 6개월 후니까 21년 6월 11일쯤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메인넷 출시 1개월 후에, 그러니까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메인넷 출시 후 1개월 후에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이번에는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스파크에 대한 스냅샷을 찍습니다. 그게 21년 한 7월 12일쯤이 되겠죠. 그리고 7일에서 10일 후에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DFLR 다오 플레어 토큰을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그 날짜가 한 21년 7월 22일이고요. 그리고 그 후 7일 동안 어떻게 된다? DFLR 다오 플레어 토큰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교환을 YFLR 일드 플레어 토큰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약 21년 7월 29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날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걸 얘기를 하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왜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유포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이걸 100%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는 것은, 제가 틀릴 수 있는 걸,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프로세스를 알고 싶어 하세요. 비록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플로우를 정확하게 알고 싶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정보를 듣기 싫으시면 지금 이 동영상을 듣지 마시고 그냥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유튜브에 동영상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양해 말씀 드릴게요.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제 나름대로 출처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 날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날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 좋으면 이 날짜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봉하지 마시고 단지 이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내가 어느 단계에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개를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7일에서 10일 후에 거래소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플레어 토큰을 에어드랍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에어드랍 받은 것을 어디에, 개인 지갑은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개인 지갑, 하드올렛,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만약 거래소에서, 제가 진짜 만약이라 했어요. 거래소에서 DFLR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있는 것을 어떻게 플레어 올렛으로 이체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그러면 플레어 올렛이 뭐냐? 이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조만간에 올렛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디파이 할 때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우리가 이더리움에서 쓸 때 쓰는 지갑, 여우 지갑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지갑처럼 플레이에서 지갑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갑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어떻게 거래소에서 만약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플레이어 네트워크 월렛에 어떻게 이체하시는지 그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플레이어 월렛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만들어질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이체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제작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플레이어 월렛에 내가 받은 스파크 토큰을 여기로 이체해야 되겠다. 그럼 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걸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플이나 아니면 다른 유튜버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한테 제공해 줄 거니 그 동영상을 보고 나는 하면 되겠다. 준비하면 되겠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딥 플레이어 토큰을 바꿔야 돼요. Y 플레이어, 일드 플레이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언제 동안? 7일 동안에, 아주 짧은 7일 동안에 여러분들은 바꾸셔야 돼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플레이어 네트워크나 아니면 플레이어 파이낸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홈페이지로 이거 수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누가 만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딥 플레이어, 다오 플레이어라든지 일드 플레이어 이거 교환하는 거, 수합하는 거 하는 방법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유프리가 이거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걸 바꾸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작해서 나한테 알려줄 테니 이 7일 동안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서 내가 이걸 바꾸면 되겠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이 이거에 대해서 올릴 거예요. 그럼 그거 보시고 바꾸시면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대충 이 날짜에 스파크 토큰이 에어드랍 되고, 그리고 이 날짜에 스파크 토큰에 대한 스냅샷을 찍을 거고, 누가?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그리고 7, 10일 후에 뭐가 들어온다?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만든 딥플레이어가 들어오는데 이 날짜에 좀 들어오겠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7일 동안에 뭐 해야 된다? 딥플레이어를 Y 플레이어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동영상을 제작을 할 거니까 그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영상, 이 동영상 제작할 것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유튜버가 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봐야 되는 사람은 누구다? 거래소에 플레이어 토큰을 에어드랍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동영상을 봐야 된다. 근데 거래소에서 지원해 준다. 그럼 이거 볼 필요 있다 없다? 이 동영상 보실 필요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개월이라 했는데 너희가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XRP에 스냅샷 찍고 6개월 후에 스파크 토큰 FRR을 에어드랍 한다는데 이 6개월의 근거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자, 여기 있어요. 여기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claim Spark you must do this by 6 months of the snapshot date. 스냅샷 후에, XRP의 스냅샷 후에 6개월까지 뭐 한다? 유예 기간을 둔다. 왜? 메시지 키를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둔다고 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클레임 키 있잖아요. 메시지 키 등록하셨잖아요. 자, 거래소에서 하신 분들은 이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개인 지갑,
하드월렛에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 키를 직접 자신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냅샷 찍고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기다려 줄 테니까 6개월 안에 메시지 키를 등록을 해라. 이 절차를 해라. 개인 지갑 가지고 했던 사람들 그 유예 기간을 6개월 둔 거예요. 그 날짜가 언제다? 21년 6월 11일까지예요. 자, 이 날짜도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가시면 2021년 6월 11일까지 클레임 데드라인이 2021년 6월 11일까지 못 박았어요. 그러면 21년 06월 12일 날 에어드랍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 분들은 뭐 21년 1분기 아니면 뭐 3월 아니면 5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언제 될지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얘들도 확실히 말하지 않는데. 근데 얘들이 말하길, 자, 클레임하는 데드라인을 21년 6월 11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만 얼만큼의 사람들이 에어드랍 받는지를 확실히 집계가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기다려줘야지만 에어드랍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21년 6월 11일 한 12일 정도쯤에 에어드랍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뭐 맞춘다 해서 뭐 저한테 돈 주실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아, 대충 저렇고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쿨하게.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 그건 이해했어. 네가 틀리든 말든 뭐 그래도 이해는 돼. 자, 그러면 너가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받았어. 언제? 21년 6월 11일에 받았어. 그러면 메인넷 출시 1개월 후, 이거 21년 7월 11일, 그 다음에 7일에서 10일 후에, 메인넷 출시 후 1개월 후에 스파크 FALR 들고 있는 사람 위주로 스냅샷을 찍을 거고, 그게 21년 7월 11일쯤이 될 거고, 그리고 7일에서 10일 후에, 그러니까 21년 7월 21일에 DFLR 에어드랍 된다. 그리고 7일 동안에 너는 무조건 DFLR을 일드 플레이어 YFLR로 바꿔야 된다. 이거 무슨 근거로 네가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1month 후에 메인 네트워크 런치된 1 후에 뭐 스냅샷 찍는다. FLR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계정에 스냅샷을 찍는다. 자, 스냅샷 찍었죠? 한 달 후에. 자, 그리고 70일 후에 스냅샷 후에 70일 후에 뭐 한다? 자, DFLR을 에어드랍 할 것이다.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7일 동안에 DFLR을 YFLR로 바꿔야 된다. 그게 21년 7월 28일이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꿔라. 수합해야 된다. 유언은. 이걸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들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빨라질 수 있고 늦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대체 DFLR 다오 플레이어를 몇 개 받느냐, 이거 아주 궁금하시잖아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자, 몇 개요? 스파크 몇 개요? 스파크가 대상이 몇 개냐면 450억 개요. 450억 개. 450억 개 돼 있죠. 그리고 이번에 메시지 키 등록한 개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시점까지 한 250이 나왔어요. 250. 이렇게 되면 뭐 1.8 정도, 한 1.9 정도 나올 거예요. 맞죠? 어쨌든 간에 450개가 채워질 거라고요. 450개가. 네. 자, 그러면 하나의 스파크 토큰, 이 스파크 토큰이죠. 예? 대체 다오 플레이어 토큰이 몇 개 받을 수 있느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자, 450억 개의 스파크 토큰이 있어요. 스파크 토큰이 450억 개요. 그 다음에 D 플레이어는 몇 개냐? 4천만 개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오 오퍼링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다오가 제공하는 게 몇 개냐면 스파크 토큰에 대한 에어드랍을 4천만 개만 하는 게요. 4천만 개. 자, 그래서 4천만 개 나누기 450억 하면 한 개의 스파크당 몇 개 받는다? 0.000889 다오 플레이어 토큰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거 만 개 가지고 있는 사람, 스파크 토큰 만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개 받느냐? 한 8.89개 받아요. 그럼 10만 개 가지고 있다. 내가 스파크 토큰 10만 개 가지고 있다. 몇 개 받느냐? 89개 정도 받아요. 그러면 내가 100만 개 가지고, 아니 100만 개 가지고 있다. 그럼 몇 개 받느냐? 888개, 889개 받아요. 얼마 못 받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출처는 제가 이거 출처도 또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받는 게 맞습니다. 틀리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정을 했어요. 저는 거래소가 해줄지 안 해줄지 6개월 후에 7개월 후에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거래소가 해줬을 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거래소가 안 해줬을 때, 만약 안 해줬을 때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제가 대비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네가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말씀드릴 거 없어요. 그분한테 내가 다 놓고 얘기하는데 제 거 듣지 마시고 100%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거래소에서 DFLR, 그러니까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에어드랍 해주는 다오 플레어 토큰을 거래소에서 지원해준다. 그러면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만약 지원 안 해주면 나한테 거래소에서 에어드랍 받은 사람, 거래소에서 스파크 토큰, FLR 토큰 에어드랍 받는 사람들 다오 플레어 토큰 받을 수 있느냐? 이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가정에서 얘기 드릴게요. 예? 안 해줬을 경우. 자, 얘기하면 자, 거래소에서 받는 사람들이에요. 거래소 개인 지갑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 지갑은. 자, 스파크 토큰을 받았어요. 거래소에서. 그러면 이 스파크 토큰 누가 가지고 있어요? 거래소 지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에어드랍을 진행할 거예요. 자, 에어드랍을 진행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에어드랍을 해요? 거래소 지갑에 있는 걸 가지고 에어드랍을 하겠죠. 그래서 거래소 지갑에 처음에는 FLR만 있는데 얘들이 DFLR을 거래소 지갑으로 찔러 넣어줄 거예요. 자, 거래소는 FLR과 DFLR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거래소는 이걸 받아요. 에어드랍 하면 이걸 0.0008 이 정도 해서 DFLR을 받아요. 그래서 거래소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7일 안에 뭘로 바꿔야 되는 거죠? DFLR을 YFLR로 바꿔줘야 돼요. 누군가는 바꿔줘야 돼요. 근데 거래소에서 DFLR, 에어드랍 받은 DFLR을 YFLR로 수합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거래소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분위기 싹막해지는 거고 분위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약이에요. 진짜 만약이니까 재미삼아 들어주세요. 이걸 가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인생 재미없어요. 진짜 심각해지는 걸 알겠는데 아직 6개월 7개월 뒤의 일이에요. 지금 심각해지고 여러분들 다녔고 얘기하는데 한 달 후에 다 까먹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뭔가 또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올려주면 그때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웃으면서 받아들이자고. 웃으면서 우리 여유를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다. 좀 여유를 갖고 생각하자니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발생했다 어떻게 한다? 자, 거래소에서 최초 스파크 에어드랍 받죠? 최소한 한 달 전에 받을 거예요. 이 작업하기 전 한 달 전에 받을 거라고요. 거래소 지갑에 들어올 거라고요. 그럼 거래소는 최초 분배 시
총 물량의 15%를 우리한테 줄 거라고요. 그러면 거래소에 뭐가 생길 거예요? FLR이라는 토큰이 생길 거고 여기에 내가 에어드랍 받은 스파크 토큰 15%가 올 거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플레어 월렛이 만들어 줄 거예요. 플레어 월렛이 개인 지갑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예?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체하셔야 되는 거죠. 이체하시죠? 그럼 이체하시면 자, DFLR 에어드랍 찍죠? 에어드랍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 15%에 대한 에어드랍을 여기서 받는 거죠. 15% 에어드랍을 뭘? DFLR을 받는 거죠. DFLR 받는 거죠. 15%만 이걸 내 개인 지갑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내 개인 지갑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뭐 한다? 수합을 하는 거죠. 뭘로? YFLR로 내가 수합을 할 거예요. 수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동영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드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내가 할 거라고요. 그러면 15%에 대한 것은 뭐로? YFLR로 받아서 이걸 가지고 디파이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근데 85%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날아가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85%가 날아가는 거라고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거래소가. 그래서 거래소는 제가 예언컨대 100% 어떻게 해야 된다? 에어드랍 해줘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 거래소에서는 FLR 스파크 토큰에 대한 것도 만들어 줄 거고 상장할 거고, 그 다음에 YFLR도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대체 플레어 파이낸스는 왜 DFLR 토큰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만들었냐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한다? YFLR로 바로 에어드랍 해주면, 이걸 YFLR로 에어드랍 해주면 거래소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왜 DFLR을 통해서 주고 이걸 또 이걸로 바꾸고 이 7일 동안에 왜 이 작업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왜? 얘들이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4천만 개. 됐죠? 자, 이 작업을 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에어드랍 받지 않는 사람. 자, 그러면 이 물량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 다오 조직으로 들어가요. 다오 조직으로 들어가요. 에어드랍 받지 않는 거 4천만 개 중에 에어드랍 받지 않는 4천만 개. 이게 그러면 자기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두 번째,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는 거래소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작업을 안 해주면 85%의 물량이 날아가기 때문에 기책 사유는 거래소가 있어요. 그럼 거래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YFLR을 상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장. 얘들이 머리 썼다고 생각해요. 저는 얘들이 어차피 거래소는 이렇게 해줘도 해줄 건데, 이렇게 해줘도 에어드랍 받을 건데 확실하게 상장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거래소한테. 스파크 토큰도 상장하고 우리 토큰, 어떤 토큰? YFLR 토큰도 거래소에 상장해 달라는 거예요. 상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즉 말해서 우리가 뭐 장기를 두면 그건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장을 친 거죠. 장을.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이 머리 썼다. 이렇게 해서 거래소를 압박을 해서 자기 토큰을 상장시키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아주 빠르게. 이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있어요. 이 문서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동영상 올리고 그 밑에 메모란에 이 주소는 다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한 게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다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플레어 파이낸스는 DFLR 이라는 토큰을 통해 스파크 토큰과 플레어 네트워크 보유자에게 에어드랍 합니다.
4천만 개. 자, 스파크를 직접 관리하는 지갑에 에어드랍 하도록 설정하면 스파크 할당량의 100%를 바로 받습니다. 100%? 뭐 15%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기 있잖아요. 스파크를 직접 관리하는 지갑에 에어드랍을 하도록 설정하면 개인 지갑에 받은 사람들은 스파크 할당량의 100%를 받아요. DFLR을 100% 받습니다. 자, 거래소의 경우 여기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플레어 파이낸스 에어드랍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소가 참여하지 않으면 15% 드롭을 관련 지갑으로 옮겨야 해요. 자, 관련 지갑은 플레어 올렛인데 이건 얘들이 플레어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쪽으로 옮겨야 되며 나머지 85%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거래소가 만약 지원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상당히 난처하게 될 거고, 그래서 거래소는 100% DFLR 그리고 종래에는 FLR을 상장시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DFLR을 받으면 디파이 플랫폼 사용을 시작하기 위해 7일 이내에 YFLR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YFL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있고, 덱스를 통해 1:1 비율로 DFLR과 YFLR은 1:1 비율로, 어떤 사람은 스파크하고 DFLR이 1:1 아니냐고 잘못 알고 계시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DFLR과 YFLR이 1:1 비율이에요. 그리고 스파크하고 DFLR은 뭐다? 450억 개 4천만 개 나누기 450억. 그래서 0.0008 비율로 바뀝니다. 예. 7일 이내에 DFLR 수합에 의해 청구되지 않은 모든 YFLR은 소각되거나 에비풀에 추가됩니다. 거버넌스 제한 투표에 따라 다르는 거죠. 현재 에어드랍 스택에 추가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스파크 토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받잖아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FLR 토큰이 상장되겠죠. 그리고 한 달 후에 뭐예요? 스파크 토큰에 대해서 스냅샷을 찍죠. 스냅샷. 그래서 이 기간 안에 거래소에서 스파크 토큰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뭐한다? 더 많은 DFLR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비트트루는 현재 유일한 공식 거래소인데 아마 이때쯤 되면 스파크가 FLR 토큰이 거래소에 상장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고, 에어드랍의 현재 비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파크 토큰과 DFR 토큰의 비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스파크 총 공급량이 알려지면 명확해진다. 그리고 아직 에어드랍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4, 6개월 이내에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쳤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로 문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